개척자. 서구선생 12 앞에서. 김시종. 입춘이 지났다. 앞선 큰골 서구선생의 시비가 보고 싶다. 눈꽃이 소복소복 쌓였던 매화나무 가지에도 어느새 꽃송이가 뽀송뽀송 눈을 내밀고 있다. 멀지 않아 봄의 여신이 전원 통신을 전할 것 같다. 우수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 물이 풀린다고 했다. 동면하던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나 먹이 활동이 분주해질 때다. 지난해에는 유난히도 눈이 많았다. 하얀 눈에 묻힌 앞산 큰 골은 삼동에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고 계곡에 맑은 물 흐르는 소리가 귓전에 맴도는 듯하다. 계곡이 깊은 큰 골은 겨우내 세찬 바람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다. 큰 골을 따라 산을 오르다 보면 낙동강 전승 기념관이 있다. 남과 북이 냉전시대 갈등 속에 방공교육을 위해 세워진 전시관이다. 그곳을 전쟁의 참혹했던 민족의 역사가 가득 채우고 있다. 건물 밖은 6.25 전쟁 때 사용했던 무기가 산행인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한다. 전승기념관 건너편 계곡에는 우직하게 우뚝 선 웅장한 돌덩어리가 큰 골을 지키고 있다. 수십 년간 삭풍과 찬서리를 맞으며 등산객의 바람막이처럼 근엄하게 서 있는 바위 덩어리는 다름 아닌 서구 선생의 시비다. 서구 이윤수 선생은 한국 시단의 선구자이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개척 정신으로 삶을 살아오신 분이다. 명금당은 서구 선생이 보석과 시계점을 경영하시던 점포명이다. 지금의 서성로 교회가 있는 자리인 듯하다. 명금당 점포에 죽순 시인 구락불안 현판을 걸었다. 해방 후 한국 최초의 범문단의 시 전문지인 죽순의 산실이 명금당이다. 선생은 한국 근대 문학사에 하나의 큰 획을 그은 분으로 죽순 창간호가 빛을 보게 된 것은 1946년 5월 1일이다. 창간호의 특이한 점은 발행인이 창간사를 시로 썼다는 것은 하나의 문학사적 기록이기도 했다. 창간사 몇 줄이 떠오른다. 백두산 천지서 춤추던 별들은 이미 천사가 피우는 고운 이불 속에 숨었다. 부엉이 산기슭에 울음마저 끝나고 기척 없이 성근 대숲에 끼인 무거운 안개의 문을 태양이 밀고 열었다. 죽순 창간사는 해방 후 민족의 애끓는 마음과 민족혼을 절규하다시피 묘사한 시가 아닌가 싶다. 창간호에는 발행인 이윤수 시인을 비롯하여 유치환, 박목월, 이응창, 이호우, 이영도, 김동사, 오난숙, 최혜룡, 이병화, 최무영, 최양취, 이갑득, 정신영, 김한영, 김상수, 박병호 등 17명의 작품이 발표되었다. 거기에 구상, 박두진, 조지훈, 김춘수, 이순자,
이상로, 신동집, 조연현, 박양균, 김상욱, 윤공강, 조영암, 설창수, 박화목 등이 동인 및 집필자로 참가했다. 서구 선생은 평소 살아생전에 압상공원을 자주 찾았다. 건강관리를 위해서였다. 여름철이면 반바지 차림으로 큰 골을 찾아 바위에 홀로 앉아 애용하던 파이프를 손에 쥐고 안개 같은 자연을 벗삼아 명상에 잠길 때가 많았다. 나는 큰 골에 세워진 선생의 시비 앞에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았다. 선생과 처음 만난 것은 군 복무를 마친 후 문학 청년 시절이었다. 매일 경제신문 기자 생활이 생리에 맞지 않아 사임하고 쉬고 있을 때 문우의 소개로 취업 문제로 만났다. 아마 1968년경인 듯 싶다. 중앙로 대구은행 내거리의 루비 다방에서다. 선생은 녹색 베레모를 쓰고 햇살이 가득한 창가 쪽 소파에 몸을 의지한 채 마드로스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있었다. 봄철이라 다방 안에는 손님들이 여기저기 삼삼오오로 모여 있었고 그윽한 자연 속에 서구 선생이 시상에 잠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방 분위기는 다양한 손님이 이리저리 모여 앉아 인생의 희로애락과 문학과 철학이 가미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의 장소인 듯했다. 인사가 끝나자 선생은 나에게 세대 월간지 총무부장 직함을 제안하시며 함께 일하자고 하셨다. 명금당을 경영하시며 한때 월간 교양지인 세대 대구지사를 경영했었다. 서구 선생의 사업을 도우며 하는 일은 간단했다. 각 기관을 상대로 세대 월간지 정기 구독 신청을 받는 일이었다. 공공기관의 기관 단체장을 방문하고 구독 신청을 받던 그 시절이 추억 속에 묻어나는 듯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도지사,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을 방문할 때는 공화당 지부를 통한 사전 약속을 하고 방문했다. 당시 세대 월간지는 집권당의 기관지로 고위 공직자는 정기 구독을 했었다. 선생과 나는 해질 무렵이면 자주 만났다. 아카데미 극장 건너편 문사들의 단골인 오기집이나 가보자 주점을 찾았다. 주점은 항상 시끌벅적했다. 술잔을 나누며 문학과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어느 봄날 오후 서구 선생 자택을 방문한 바 있었다. 대구 중구 봉산동 소재 소년심리원 인근 남양 와가였다. 담장은 붉은 벽돌이었고 담장 위 둥근 철조망 사이로 덩굴 장미가 울타리를 이루었다. 장미꽃이 활짝 핀 대문을 들어서면 장독대에 크고 작은 독단지가 나란히 정렬된 형상을 볼 수 있었다. 선생은 나를 서재로 안내했다. 잠시 후 중년의 사모님이 술상을 들여보냈다. 수복 백화 정정술잔을 주고받으며 일몰이 가깝도록 인생의 심오한 이야기가 시를 낭송하시는 듯했다. 삶에 대한 지난 세월을 회고하시는 듯 말씀하셨다. 우람한 체구에 죽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안경 너머 충혈한 눈동자에 전기가 날 듯 열정을 토하신 분이기도 했다. 선생은 한국 시단의 개척자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시비를 건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47년 3월
대구 달성공원의 이상화 시인의 나의 침실로 시비는 죽순 문학 주관으로 건립되었다. 불모지인 대구에 죽순 동인지를 창간하였고 향토 민족 시인 시비 건립 추진에 앞장선 분이다. 선생은 세상을 멀리 보는 안목이 남들과 달랐다. 새로운 문화 창달을 위해 의욕이 대단했다. 명금당 수익의 일정 지분을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다. 서구 선생과 헤어지게 되면서 내 인생의 전환기가 왔었다. 세대 월간 교양지 보급으로는 가정생활을 할 수 없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듬해 가을 총무부장직을 사임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다른 길을 물색했다. 문학계를 떠나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잦은 이사로 소중한 책을 정리하고 절필하고 말았다. 30여 년 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퇴직하고 보니 공허한 마음이 뇌리를 감싸는 듯 허전했다. 절필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문화예술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40수년 만에 문단을 되돌아보았다. 너무나 엄청난 변화를 실감했다. 그 옛날 다방이나 주점에서 만날 수 있었던 문단 선배들은 이미 고인이 되어 대구 근교 공원이나 야산 자락에 시비만이 한 시대를 대변하는 듯했다. 서구 선생의 시비 앞에 섰다. 등산객 몇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움직일 줄 모르는 비석은 오늘도 내일도 앞산 큰 고리 비바람을 맞으며 계곡을 지키고 있는 듯하다. 해풍이 아삭한 봄을 어루만지며 외로이 모래밭에 엎드려 모래알을 헤인다. 억겁 1월 밀려갔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인간 삶의 사랑과 슬픔과 고뇌의 씨앗들 파도되어 밀려온다. 선생은 죽순 창간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던 중 귀갓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식물인간으로 고생하시다가 1997년 타계하셨다.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생전에 종로며 향촌동 등지에서 술자리를 같이 했던 옛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린 듯 아파온다. 나는 늦게나마 선생의 시비에 술 한 잔을 올리고 눈을 지그시 감아보았다. 지난날 선생과 아름다웠던 추억이 계곡의 바람을 타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